여러분이 영어 노베이스라면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이미지 영어예요. 지금까지 영어를 얼마나 공부하셨건 간에 이미지로 영어를 하실 수 있으면 시험 영어, 영어 회화, 가릴 거 없이 모두 잘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미지로 영어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헷갈리시죠?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도 복잡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on과 in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시들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on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그냥 위에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on은 어떠한 사물 위에 딱 붙어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in을 설명하겠습니다. in은 안에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어떠한 상자 속에 쏙 들어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on과 in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예시를 봐볼게요. 우리 지하철에서는요, 두 발이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바닥 위에 발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on the subway가 맞아요. 반면에 우리가 택시를 탈 때는 두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박스 안에 쏙 들어간 것처럼 차 안에 우리 몸이 쏙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이때는 in the taxi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노베이스라고 해도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시들을 구분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이게 여러분이 시험 영어와 영어 회화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입니다. 영어의 기본기는 바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영어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능과 같은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 영어 회화가 필요한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시험 영어와 실전 영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영어의 기본기인 것이죠. 먼저 이미지 영어의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시험 영어에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 3위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어려우면 미국인도 못 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시, 수능 모두 봐야 하니까 한번 이미지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직접 그리셔도 좋지만 시험 시간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보면 실망한 친구가 있는데 과학적인 진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계속 심해졌고 행복은 보편적이지 않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의 관점은 과학적인 진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전형적인 A는 B다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건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식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A는 B였는데 A는 B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식은 무언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주장 A는 과학적인 진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주장 B는 지식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적인 진보와 지식의 본질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와 도덕적인 중립은 반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식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중립적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식이 좀 더 사회에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가정하곤 합니다. 지금 두 주장이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빈칸 쪽으로 와서 문제를 볼게요. 우리의 즉시적인 진보에 있어서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이거는 지금 주장 A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회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앞에 벗이 왔습니다. 주장 A와 반대되어야 하니까 지식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 속에는 주장 B에 대한 내용이 와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지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주장 B에 부합합니다. 2번을 보면 지식을 아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이죠. 주장 A입니다. 3번을 보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지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장 A와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시험에서 빈칸 문제는 난이도를 가르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도 어려워하는 이 유형을 푸는 유일한 원리는 바로 이미지예요. 방금 풀이 과정에서도 주장 A와 주장 B라는 간단한 이미지를 그려서 바로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단어와 문법적인 분석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상상하면서 영어를 읽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비단 빈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어 시험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우리가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이 관점에서 전치사 in과 on의 예시로 지금까지의 단어와 문법 공부가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빈칸 문제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영어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회화에서의 핵심은 바로 듣기입니다. 일단 알아들어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듣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저는 여러분께 땡땡땡한 관점에서 영어를 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힌트는 초성으로 드렸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단어를 수백 번 따라 말하지 않아도 바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회화 중에서도 이 듣기라는 것을 어떻게 이미지의 관점에서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영상인데요. 보통 이렇게 제가 영상을 들고 오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영어는 귀를 뚫어야 한다. 그래서 소리의 귀가 트여야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제 생각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른 소리이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은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속도가 느려서 영어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의 속도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시 영상을 배속을 낮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think about it, consciousness is really everything. Consciousness is everything we know, everything we experience. 모르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천천히 놓고 보니까 어떠한 단어를 어떻게 소리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가 생각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풀었다면 이제는 이걸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들을 때 자꾸 놓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의 뜻을 분석하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영어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문법적인 분석을 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영어를 위해 항상 문장 단위의 분석을 해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분석하라는 쇠뇌를 받아왔죠. 그런데 실제 영어는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어디서 끝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영어 지문과 달리 마침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방식이 바로 이미지 영어입니다. 단어와 문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자막을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think about it, consciousness is really everything. Consciousness is everything we know, everything we experience. 지금 이걸 보시면 어순과 동사 분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빈칸 문제처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의식적인 것은 전부다. 의식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프리벌벌, 언어화 되기 이전에 심상의 상태라고 말하고 영어 표현을 벌벌, 언어화된 코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영어의 관점에서 단어와 문법, 시험 영어, 영어 회화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원리는 알겠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미지적으로 공부해야 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영어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보조바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걸 위해 제가 30일 챌린지와 6개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과정에 대한 영상을 달아두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사고로 영어를 다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영어와 영어 회화라는 정반대되는 영역을 이미지 영어라는 관점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능, 공시, 취업, 유학 등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이미지 영어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지가 영어의 무의식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화 되기 이전에 프리벌벌의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순전히 영어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역은 지금까지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그동안 영어의 표현과 지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링귀지는 여러분이 영어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각적인 사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어 시험과 회화에 있어 모두 원하시는 바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